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신청만으로 쉽게 발급받을 수 있는 여권. 그런데요, 이 여권이 가진 파워는 생각보다 훨씬 더 어마어마합니다. 자, 평론가님, 며칠 전에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네네. 대한민국 여권의 위상이 네. 다시 한번 확인이 된 건데 네네. 세계 여권 파워 순위에서 당당히 2등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헨리 여권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네. 뭐 여권 올림픽이라고도 불리는 건데 여기에 이제 가입된 국가들이 총 199개국인데요. 네. 이 199개국 중에서 사실은 어느 나라를 갈 때 무비자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나라 수가 많을수록 여권 파워가 강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우리나라 여권을 갖고 있으면 190개국을 네. 프리패스로 무비자 입국을 갖다가 할 수 있으니까 이게 세계 2위의 어떤 여권 파워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여권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땄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이게 사실 우리가 손님을 만약에 받는다는 입장일 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만 프리패스 시켜주잖아요. 아, 그럼요. 네. 뭐 아무도 믿을 수 없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프리패스 시켜주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권 파워가 높다는 것은 무비자 입국을 갖다가 아주 많은 나라들이 시켜준다는 거는 그만큼 우리나라의 국격,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신뢰도를 갖다가 믿고 있다. 이걸 갖다가 방증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예, 예.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이다. 라는 것이 굉장한 믿음을 주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라는 네네. 건데. 자, 그러면요. 이 여권 파워가 이렇게 높아지게 되면 우리 국민들에게 어떤 그 실질적인 이득이 좀 생기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뭐 일단은 굉장한 이득들이 생기는 거죠. 첫 네. 번째로는 이제 국제 이동성이 훨씬 편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가 옛날에 비자 받으러 뭐 불과 맞습니다. 몇십 년 안 됐습니다. 네. 한번 외국 나가려고 그러면은 그 대사관 앞에서 대사관에 줄 가서 서가지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거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그런 절차들이 사실은 필요가 없다는 게, 그러니까 이동성의 자유라는 게 보장이 되고 있는 거고요. 아니, 두 번째로는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 개인의 어떤 기회 접근성이 굉장히 늘어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뭐 이 나라 저 나라 가보면서 어떤 네.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게 취업이 됐든 뭐가 됐든지.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비상 상황에서의 어떤 보호력이라고 보통 우리들이 아하.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행 간 나라에 어떤 재난 상황이 닥쳤다, 전쟁이 닥쳤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네. 이쪽 옆 나라로 넘어가면 돼요. 근데 무비자 입국이면 여권 파워가 강하면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네. 만약에 비자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은 진짜 갑갑한 일이 생길 수밖에는 사실 그렇네요. 없겠죠. 네. 그런 의미에서 사실 여권 파워가 높다는 거는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고요. 무엇보다도 사실은 우리나라의 국력이라든지 신뢰도가 해외에서 인정을 받는다는 거기 때문에 한국 여권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만이라도 네. 사실은 한국 국민으로서의 어떤 위상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아진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과거 뭐 한 몇십 년 안 됐지만 우리가 미국 시민권 가졌다라고 하면은 아 하고 쳐다보던 시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사실 한국 여권을 갖고 있다. 그럼 한국인이라는 사실 자체가 외국에서도 그만큼 인정을 받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렇습니다. 예, 예. 설명을 들어보니까 시간과 비용에서 엄청난 절감이 있고요. 그리고 신변 보호 면에서도 이 여권 파워가 네네네, 굉장한 그렇습니다. 역할을 하는군요. 자, 그러면 다른 주요 국가들 순위도 한번 살펴볼까요? 신기한 것이요. 네. 한때 세계 여권 파워 1등이었던 미국은 이제 10위권으로 내려앉았고 그리고 미국과 함께 G2 국가를 자처하는 중국은 네. 순위표로 한참 밑으로 내려봐도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미국이 2014년만 해도 여권 파워 지수가 1위였는데 네. 지금 역대 최저 순위 10위까지로 밀려난 거죠. 이게 사실 뭐 그럴 만한 사실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은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가령 뭐 무비자 협정이라든지 이런 쪽에 옛날에 굉장히 개방적이었다가 최근으로 들어오면서부터 계속 문을 닫고 있잖아요. 네. 그게 뭐 테러 위험도 있을 거고요. 그렇죠. 불법 이민자 문제 등도 있을 거고요. 이런 걸 갖다 막기 위해서 사실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는 이런 경향들이 더 심해진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이 무비자 협정을 종료했는데 다른 나라가 아 그래 우리는 미국인들한테 무비자 해줄게. 뭐 상호 어떤 존중의 의미에서도 사실 그거는 그렇죠. 상호주의에 그, 어긋나죠. 상호주의에 네. 어긋나려고 보니까 미국이 안 하면 우리도 안 해. 뭐 이런 경향들이 짙어지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미국의 어떤 여권 파워가 계속해서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중국은 뭐 지난 10년 동안 94위에서 60위까지 올랐으니까 나름 많이 오른 네, 그래도 거네요. 34위 네. 정도 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GDP에 보면은 사실은 아직도 여권 파워 면에서는 뭐 중간 정도 수준에 불과하다라고 사실은 얘기할 수가 있는 건데 아직도 이제 이거는 중국을 갖다 믿지 못하는 나라들이 많다는 얘기죠. 특히 선진국, 서구 유럽이라든지 북미라든지 호주, 뉴질랜드 같은 선진국에서는 아니요 중국 사람 들어오면은 좀 우리나라에 뭐 불법 체류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중국의 어떤 중국 정부에 대한 어떤 신뢰도에 대한 어떤 의문들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그 무비자라든지 이런 걸 갖다 쉽게 내주지 않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여전히 그 여권 파워 지수가 중위권에 맴돌고 있다. 그럼에도 네. 과거보다 올라온 거는 이제 미국이 공략 안 하는 나라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남미, 걸프 연안국 뭐 이런 쪽에 이제 무비자 협정을 체결해서 무비자 입국으로 그 들어갈 수 있는 나라들이 조금 많아지고 있다. 이거는 분명한 사실 같아요. 그렇군요. 예. 자, 그런데 이번에 우리나라 여권이 세계 2위에 오른 게 더 반가운 이유가 하나 또 있습니다. 사실 최근 몇 년간의 우리 여권 순위가 조금 하락했었기 때문인데 네네네. 다시 이렇게 반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아무래도 우리는 뭐 코로나 이전, 그러니까 뭐 2000년대 이상 들어와가지고 2010년대 이상 들어와서 대부분 한 3위, 4위권 정도를 했던 걸로 제가 알고 네. 있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가 닥치면서 이제 그 외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 갖다가 뭐 제한을 했거나 아니면 우리도 그 무비자 협정 같은 걸 일시적으로 좀 제한한다거나 하는 경향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 바람에 이제 여권 지수가 상당히 좀 내려갔다라고 본 거고요. 9위까지 떨어졌었죠. 예, 네. 그게 뭐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코로나였습니다. 예, 코로나 때문에였던 거고 이게 23년부터 다시 회복되기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정상 국면으로 다시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자, 우리 글로벌 인사이트만의 강점 여기서 들어갑니다. 이 우리 여권에 대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여권의 역사가 궁금해지는데요. 이 여권은 언제 처음 생겨났고 또 국경을 넘을 때 이 반드시 여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 또 언제부터였습니까? 글쎄 여권의 기원을 따지는 게 이게 정확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네. 사실 아주 오랜 시기로 넘어가면은 그 동서양을 막론하고 뭐 이동의 자유라는 게 사실 없지 않았습니까? 웬만한 네. 사람들한테는 다 그 영주라든지 왕이라든지 그렇죠. 어떻게 보게 되면 국가의 허가를 받아야지만 이동의 자유가 있었던 거니까 사실 여권이라는 게 이동의 어떤 허가를 갖다가 기준으로 놓고 본다고 하게 되면은 사실 그 기원을 따지는 거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네. 생각을 합니다. 뭐 그렇지만 여권의 기원을 갖다가 굳이 따지면 구약 성경에 나온다라고 그래요. 이게. 네. 기원전 5세기 페르시아 제국의 느헤미야가 왕에게서 여행 허가서를 받아 유다로 간 아하. 기록이 있다. 네. 이게 이제 문헌상으로 나타난 기록인 것 그렇군요.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사실 여권을 뜻하는 패스포드라는 단어는 중세 프랑스어로입니다. 네. 저는 뭐 프랑스어를 잘 모르는데 빠세 이게 이제 패스 네. 그러니까 지나가다라는 그렇습니다. 뜻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포르트 네. 그게 이제 항구 포르트. 뭐 도시 네. 성문 그러니까 어떤 항구라든지 성문이라든지 도시를 통과할 때 지나갈 때 내는 어떤 허가증 같은 걸 갖다가 그렇습니다. 패스포드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뭐 아무래도 현대 여권이 도입된 거는 1920년대 이후부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이 여권 제도가 도입이 됐냐면은 1920년대 1차 세계대전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1차 세계대전이 벌어져서 여권이 없으면은 사실 누가 스파인지 이동성 그렇죠. 유럽 특히 유럽 지역 네. 내에서는 누가 간첩인지 사실 모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정식 여권이 본격적으로 시도가 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거기에 신분증이라든지 그 사람의 인적 사항들을 갖다가 적고. 네. 그래서 그 1920년 국제연맹, 지금 국제연합 전신이죠. 거기서 최초의 국제여권 표준 규정이 제시가 됐고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전자여권은 사실 뭐 21세기 초반부터 도입됐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은 뭐 여권에 RFID 칩이 거기에 이제 칩이 들어가 있어서 거기에 생체 정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내장이 돼 있고 네. 보안성도 과거에 비해서는 비할 데 없이 강화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 우리 평론가님께서 구약 성경부터 시작해서 이 빠세 포르트 시기를 거쳐서 현대까지 다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네. 우리나라의 여권 제도는 언제 시작이 됐을까요? 제 기억에 네네. 불과 한 30여 년 전만 해도 해외 여행이 거의 진짜 남의 나라 얘기였거든요. 네네네. 그 시절에는 여권 발급도 꽤 까다롭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뭐 우리나라 여권이 공식적으로 있었다는 거는 뭐 1884년 고종 때부터였다라고 보통 정해내기 네. 시작하는데 우리가 이제 근대적인 의미의 어떤 여권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1950년대 이후부터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1950년대의 여권 일반한테도 여권이 발급이 되긴 됐습니다. 그래서 해외여행은 완전히 불가능했던 거고요. 그럼 어떤 목적이냐? 공무, 유학, 뭐 이민, 비즈니스 네. 이런 목적으로 이제 국한해 가지고 이제 배부가 됐고 본격적으로 일반적으로 이제 뭐 자유여행 시대가 도입이 된 거는 1988년 올림픽이 끝나고 1989년 이후부터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때 이후부터 사실은 일반인들도 해외 여행을 갔다 갈 수 있는 어떤 여권 발급을 갖다가 받을 수 있었다. 네. 그 이전에 뭐 해외 여행 간다. 일반인들로서는 상상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요. 예. 네. 자, 이제 우리나라 여권은 위상이 높아진 만큼이나 이 보안 문제도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여권 파워가 강해지면서 다른 나라에 몰래 입국하려는 그 악의적인 사람들에게 대한민국 여권이 타겟이 되기도 한다는데요. 네. 어떤 점을 좀 주의해야 될까요? 우리나라 여권들이 몇 천만 원에 팔린다라고 얘기해요. 그만큼 한국 여권의 어떤 신뢰성이라든지 파워가 있으니까. 파워가 있으니까 네. 그만큼 가려고 하는 건데 그래서 뭐 위조 여권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심하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 나가서 여권 분실률이 굉장히 생각보다 높아요. 아하. 지난 몇 년 동안에 한 100만 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렇게나 많이 그래서 잃어버려요. 2020년에 이제 새로운 여권이 발급이 되기 시작했는데 네. 구여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잃어버린다라고 해요. 아하. 근데 해외여행 다닐 때 해외여행 다닐 때 조심해야 됩니다. 여권을 많이 잃어버리면 잃어버릴수록 여권 그 면허 갱신 유효기간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줄어요. 아하. 그만큼 페널티가 있으니까 그렇죠. 해외 나가실 때 여권 분실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외국 사람들이 많이 노린다고 합니다. 네. 예. 그 우리가 잃어버린 통장이 대포 통장으로 네네. 악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이 잃어버린 대한민국 여권이요 대포 여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되겠네요. 자, 우리나라의 강력한 여권 파워 앞으로 세계 최고 순위를 지켜나가고 또 더 강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한국의 국력이 계속해서 신장되는 거, 그다음에 한국의 어떤 신뢰성이 외국인들한테 각인되는 거. 다시 말해서 한국의 소프트 파워가 커지면 커질수록 한국의 여권 파워는 더욱 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건 이제 국가가 해야 될 일이고 또 국민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해외 나가서 엉뚱한 짓 하지 말라는 얘기죠. 가령 뭐 네. 불법 체류라든지 뭐 범죄라든지 이런 거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고 하게 되면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좀 이상해. 저 사람들은 비자 반드시 받아야 돼. 뭐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겠어요? 결국 국가가 해야 될 목, 국민 개개인이 해야 될 목, 이 부분을 철저히 어떻게 보게 되면 지키고 준수하고 할수록 한국의 여권 파워, 그다음에 한국의 위상은 점점점 강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대한민국 여권을 내 주머니에 넣고 있는 한 나는 대한민국의 외교관이다 이 생각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권은 사실 손바닥만한 작은 수첩이죠. 하지만 그 안에는 오랫도록 노력해서 쌓아온 신뢰와 국격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석천 국제평론가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